나왔던 그 저자의 질문 중에 하나가요. 본인이 25살로 돌아간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듣고 저도 총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25살로 돌아가신다면은 본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요. 제 25세는 질풍노도의 스타트였습니다. 저는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특히 우리 고전적인 동양의 문화보다 저는 서양의 문화에 열광했던 사람이라 정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저는 바로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이 세상이 무지개 빛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대학생이라 그러면 많은 혜택을 줬어요. 뭐 예를 들면 버스비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싸게 해주고 심지어는 영화관에 가도 대학생들 요금은 따로 있고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혜택을 줬었어요.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그 혜택을 먹고 저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랐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의 어떤 물정을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외국 영화나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특히 또 저는 또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25세 때는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특히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안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저는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하던 시기가 제가 25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외국을 가려고 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제가 꼼수로 부려서 갔었어요. 제가. 어떤 꼼수냐.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요. 사회복지학에 그때 부산대학교를 제가 갔는데 제가 사실은 이화여대를 쳐서 제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떨어지고 다음 해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집 밖으로 안 보내주기 때문에 너는 서울 가면 안 돼. 부산에서 내 바운다리에 보이는 대로 있어야 돼 했기 때문에 서울도 안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든 나는 이 문물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대요. 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국 문물은 제가 중학교 때 봤죠. 중학교 때 보다 보니까 이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미국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게 부산에 부산대학교 법대 안에 사회복지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해서 판검사 쪽으로 나가면 판사가 되기를 원했고 정치인으로 나가면 여성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법대를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판사 공부를 하려나 보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법대에 제가 간다 해놓고 제가 과를 사회복지학에다가 제가 싹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랬죠. 이게 왜 법정대학인데 왜 법학과나 정외과, 정치외과를 안 가고 왜 사회복지학을 갔냐. 제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 소원이 제가 교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소원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 제가 법정대학 가면 위에 있는 선생님 교수님들이 쫙 있어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저는 전강부터 전임 강사도 출발해야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아버지 이게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 신문물이니까 이거는 아버지 대학 유학을 갔다 오고 나면 바로 제가 조교수부터 바로 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 말에 썩은 거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갔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갔을 때 저희들이 126대 1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한 거죠. 제가 126대 1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일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걸었지만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외국으로 가려 했던 거죠. 제 속으로 아버지 저 가서 저 사회복지학 전공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저는 가서는 두 번 다시 한국에 안 오려고 했죠. 왜? 서양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한국이 너무너무 후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 뭐 옆에 하다못해 이런 잔 하나도 너무나 우리 한국 유치한 거예요. 근데 외국 영화를 보니까 잔도 아주 멋지고 와인도 즐기고 이 식탁도 탁 이래 런을 깔아가지고 탁 이게 앞에 촛대도 놔두고 센터피스에 꽃도 장착이 돼 있고
또 접시도 탁 따라해서 뭔가 격식을 갖춰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저급한 문화로 본 거죠. 나 여기서 못 살아. 나는 가서 적어도 이런 촛대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센터피스 꽃이 탁 있고 각자가 다 하나의 세팅이 다 돼 있고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데 나는 이런 데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같이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상과 뭐 부모님 상과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서양처럼 나도 각자가 우리가 한 상 한 상을 딱딱 받아서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이 싫은 거예요. 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샹들리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제가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런 것만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싫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니까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서라도 저게 해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버님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너를 미국 보내주면 너는 두 번 다시 안 들어온단다. 제가 속으로 너무 뜨끔했어요. 야, 그 점쟁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너무 내 속을 잘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그랬으니까요. 난 두 번 다시 안 돌아보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 후진 나라 나는 안 볼 거야. 나는 저 세련된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후진에 살아야 되지?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옷도 내가 탁탁 맞춰 입어야 되고 하이힐도 내가 색깔별로 다 신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흰색, 검정색, 브라운 외에는 신발이 없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그만한 가죽이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근데 외국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금색 하이힐에 막 어마어마한 킬힐에 이렇게 신고 다니니까 나도 그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서 양화점에 가서 이걸 해달라면 가죽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죽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감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보내다니 아버지는 안 보내주는 거죠. 왜?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서 너를 키우는데 너가 미국에 가버리면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못 찾는다 이거는. 한번 가서 숨어버리면 못 찾으니까 부모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청기그루가 된 세월이 25세입니다. 그때 저는 부모가 시키는 거 반대로만 했었어요. 저게 예쁘다? 저거 해라. 예 해놓고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반대로만 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찾아서 합니다. 너무너무 못됐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부모님이 막았으니까 당신들 눈에 눈물 한번 흘려봐.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이었어요 제가. 내 앞길을 막았잖아.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가 선구자가 돼서 이 자식이 뭘 하고자 하는지는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가면 안 온다 그러고 또 너는 우리 그때 말했던 판사 검사가 최고니까 너는 판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여성 정치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를 거기다 올가매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반대적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반대로 하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꼬이는 인생을 어디서 바로었냐? 우리 스승님을 뵙고 제 인생을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금 바르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냐? 이 하나의 인생을 꼬물어서 제가 본 거는 뭐냐면 너무 지금 죄송하죠. 이 인생을 꼬물어서 부모하고의 알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부모하고 저하고의 사이에 저는 안 하고 부모는 하라고 그러고 가운데서 누가 힘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가운데서 남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자식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가운데서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애가 저렇게 한다면 좀 해줄 만도 한데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면 절대 꺾을 수 없는 네가 꺾으라고 얘기하고 자식이 네가 꺾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거기서 싸우고 하는 이런 세월이 저한테는 25세의 세월인데 그거를 제가 스님을 47세 만났으니까 22년의 세월을 제가 도른 거죠. 근데 거꾸로 뒤에는 스승을 찾기 시작하면서 돈 세월이었어요. 뭔가 바르고 싶으니까. 정말 스님을 찾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구나. 내 하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돌아갈 걸 내가 거기다 내가 점을 찍어주고 내가 이렇게 된다고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또 가슴 아픈 걸 전해주기도 하고 이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는 이 세월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8세지만요. 25세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신경에
그때 잘했다. 그 반항하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님을 뵀잖아요. 저는 만약에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스님을 못 만났겠죠. 왜? 사회에서 순응하고 살면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스님을 뵙지도 않았을 것이고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것을 풀려고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껴서 보니까 저만 응어리진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자기 분야의 트라우마를 다 갖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트라우마를 제가 풀었던 식으로 설명해 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더 설명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금 이렇게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스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다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20대에 제가 생각했던 무지갯빛 지금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무지갯빛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5만 가지 빛이라는 거죠. 7개로 설명하기 너무너무 작아요. 5만 가지 빛인데 이 5만 가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조화롭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옆에 예쁜 게 왔는데도 거기다가 검은색을 더 섞어서 이걸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색깔을 더 흰색을 섞어서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제는 그분이 갖고 있는 고요한 이 오묘한 이 색깔을 찾아주고 싶은 거죠. 당신들 그 오묘한 색깔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내가 섞으려고 하지만 마라.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엉뚱한 길로 갔다. 이걸 섞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그냥 힘 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힘 빼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힘을 빼는 거지 여기다 더 첨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첨가하는 순간에 잘해야 되고 경쟁사회에 이겨야 되고 이게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여기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힘 빼기 연습. 힘 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라도 내 곁에 다가오고요. 힘을 빼니까 힘 뺀 이유가 궁금해서 나한테 물으려고도 올 것이고요. 힘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힘 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힘을 빼고 있냐? 남들은 다 힘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궁금해서 다시 물으러 올 거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람이고 이게 독특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힘을 빼는 사람. 우리가 보면 성령의 치권이 힘 빼는 거 아닌가요? 술 먹고 이래갖고 그 힘 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고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대자연이 최초의 대자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는 걸 잘 모르시지만 그 강의는 나중에 우리 정보 강의에서 들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그 고요롭고 평화롭고 이 광활한 이 우주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한 점에 힘을 보태는 순간에 이 균형이 틀어졌거든요. 그때 만약에 힘을 보태지 않았더라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서로가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역할의 분담성을 알면서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 위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사는 이것이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기보담도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섭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공창원에 간섭이란 단어는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간섭이란 단어. 내가 너를 위한다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들이 하나하나 출현하면서 이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힘이라는 단어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단어가 상생을 한다면 상생이 아닌 니바목을 끌고 오면서 여기다 상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게 되면서 우리한테 상생을 헷갈리게 만들게 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단어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 출현하면서 우리들 거기서 이 단어와 단어끼리 꽉 부딪히면서 저희들이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여기 와서 다시금 너희들이 봤던 상생은 상생이 아니다. 너희들이 남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이었다. 네가 상대를 이롭게 한다고 했지만 너가 먼저 이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보면 상대는 자연적으로 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이런 걸 하나를 저희들 다시 배워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는 곁에 가는 거고 또 다른 종교대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이고 회귀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희 인생도 제가 보니까 이 25세 때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심오하고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대충 살았겠죠. 대충 살다가 원래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거야. 뭐 조금 주어지는 경제를 가지고 그래 내가 뭐 남한테 빌리러만 안 가고 그럼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다든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그 상대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있게 됐다라 이런 걸 몰랐겠죠.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도 몰랐겠죠. 나는 내대로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니까.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목을 비틀어서 나는 모든 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당당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엉뚱한 걸 가지고 당당함으로 내가 포장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돼서 저의 25세는 질풍노도의 순간이지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최초의 어떤 나한테는 빅뱅의 순간이고요. 이 빅뱅의 순간을 통해서 저는 빅뱅의 그 이후의 삶을 저는 다시금 찾아가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25세는 너무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이 인생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 번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총장님, 25세의 총장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내가 지금 25세 지금은 너무 잘했다. 그럼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 왜? 이미 내가 답을 다 알았잖아요. 이제 아무리 나한테 갔다 해도 저 그 시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25세가 된다 해도 저는 더 멋지게 지금보다 더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멋지게 세상에 아주 멋진 존재로 제가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월주의 멋진 게 아니라 그 젊고 싱싱한 그것을 반항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지만 과거에 했던 나의 그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이제는 그것을 놓고 이제는 정말 멋지게 살아라. 예. 그 예뻤던 그때는 외양도 안에는 생각도 다 예뻤던 그 시절 반항하는 그것도 예쁜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두 번 다시 하지는 맙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